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가온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몬말 작가의 에세이고요. 제목은 있는 그대로 눈부신 너에게 라는 책입니다. 몬말 작가는 공감 에세이를 많이 이제 적어내는 그런 작가고요. 무엇보다 이제 사랑을 했다라는 작사가로도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작가를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책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작가의 다른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작가가 생각하는 바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와 너무 완벽하게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책 안에는 좋은 글들이 많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른 책에서 봤던 바로 그 글은 뭐였냐면요. 하나의 문장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세상도 지킬 수 있다라는 글이었어요. 저는 힘들 때 항상 책을 펼칩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이 그 책 안에 들어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10 중 8은 꼭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어 이 영상을 시작했는데 이 작가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쓴다고 하니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글이 너무 많았고요. 특히나 참으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다정함 한 스푼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따뜻함에 물들다. 하루는 서울에서 공연하는 한 연극에 초대돼 서울로 나섰어. 6월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계절은 거리 곳곳에 살가운 아지랑이를 피워올리고 있었지. 버스를 갈아타고 얼마쯤 갔을까? 차창 밖으로 초록을 빼입은 청계천이 펼쳐졌어. 날이 좋아 그런지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이 참 많더라. 연인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걷는 사람, 반려견을 이끌고 여유롭게 산책하는 사람, 생각에 잠긴 듯 이어폰을 꽂고 홀로 천변을 걷는 사람, 아끼는 존재와 함께 혹은 오롯이 혼자만의 보폭으로 햇살 가득한 강변을 걷는 일은 6월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사치가 아닐까 싶어. 근데 그렇게 눈부신 봄의 전경들에 이런저런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을 때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왜 청계천을 지나고 있지? 버스를 잘못 타고 만 거야. 때마침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길래 무작정 버스에서 내렸어. 내가 가려던 극장과 청계천은 서로 정반대 방향이었거든. 벙찐 표정으로 정류장에 서 있는데 그냥 헛웃음이 나더라.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고 나는 길을 잃었어. 내가 내린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감이 오지 않아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니 수많은 책을 탑처럼 쌓아놓은 헌 책방 가게들이 보였어. 간판에 서린 퍼런 녹과 서체로 미루어 보건대 그곳 상점들은 좋기 50년은 더 되어 보였어. 알고 보니까 내가 길 잃고 뻘쭘하게 서 있던 그곳이 말로만 듣던 청계천 헌 책방 거리더라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헌 책방 앞 책더미에 파묻혀서 그곳 깊숙이에 꽂혀있는 어떤 시집 한 권을 꺼내려 애쓰고 있었어.
그 시집은 내가 수집하고 있는 문예지의 간행물이었거든. 혹시 너는 운명을 믿니? 나는 삶이란 언제나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불가항적 세계의 태엽을 자주 만지작거리며 살아가는 편이야. 내게는 운명이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꽤 있었거든. 이날 나에게 찾아왔던 시집도 그래. 나는 우연히 연극에 초대받았고 이날따라 여유롭게 길을 나섰고 버스를 잘못 탔고 무작정 내린 곳이 때마침 헌 책방 거리였고 책더미 사이에서 오래된 시집 한 권을 발견했어. 그리고 그 시집의 첫 페이지에는 30여 년 전 누군가가 남겨놓은 메모가 적혀 있었지.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내가 커피를 마시는 이유,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있고 싶어서. 오늘은 내내 커피 향 속에 그대로 묻혀 살았다. 다음번엔 그 속에 젖어들고 싶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운 커피 향기 묻어났으면 좋겠다. 찾아보니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는 문구는 1980년대 맥심 광고에 사용된 선전 문구더라고. 그러니까 과거의 누군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이 시집을 읽으며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랐고 그 바람은 냉정한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오늘의 나에게 닿아서 나의 하루를 따뜻한 커피 향으로 물들게 한 거야. 이 책이 나에게 오기까지 걸린 세월과 이 책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확률을 생각해 보려 하면 순간 머릿속이 까마득해져서 속이 울렁거리다가도 나는 감히 믿고 싶어져. 누군가의 작은 흔적이 수십 년을 돌고 돌아 나의 세상을 흠뻑 적신 것처럼 내 사소하고 볼품없는 마음의 기록과 작은 바람들도 언젠가는 너의 세상에 묻어나는 날이 그래 한 번은 오지 않을까. 그리운 향이 나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네,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가끔 이렇게 우연찮게 마주하게 된 뭐랄까요? 기분 좋은 일들은 새삼스럽게 더 기분 좋게 다가옵니다. 마치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나를 찾아왔다는 느낌? 꼭 운명 같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게 해서 그 순간이 더 소중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도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우연히 만난 마음에 드는 골목, 그런 것들이 더 마음에 오래 남는 것처럼 우연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연도 움직여야지 만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망설이지 말고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누가 아나요? 기분 좋은 우연을 만나게 될지. 다음 글 읽어드릴게요. 사람 꽃. 있지, 나는 가슴에 새긴 문장이 하나 있어. 진실한 언어는 진실한 입술로부터 나온다. 좋은 문장을 쓰겠다는 건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과 같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문장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 문장에는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세계가 배어 있지. 때때로 어떤 문장은 세기를 넘어 살아 숨쉬면서 세상 모든 이에게 읽히고 전해져 영향력을 미치기도 해. 사람은 죽지만 문장은 죽지 않고 영원 불멸하지.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야. 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그만큼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 아무리 보석 같은 언어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언어나 다름없으니까. 내가 만일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자서전에는 자아 성찰과 절제에 대해 토로한다면 설득력도 없고 듣는 사람도 어이가 없을 거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본인이 자신의 언어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 때 그 언어에는 힘과 무게가 실리게 돼. 좋은 말, 좋은 문장, 좋은 언어의 뿌리는 결국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한때 글만 좇았어. 더 잘 쓰고 싶어서, 더 멋져 보이는 문장을 쓰고 싶어서 표현 자체에 목맸지. 그럴듯해 보이는 수식어만 가져와 껍데기뿐인 문장을 포장하기 바빴어. 그러던 어느 날 밤 노트에 적힌 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다가 문득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내 문장에서 아무런 감정도 공감도 생기도 느껴지지 않았거든. 마치 화려하게 치장한 마네킹을 사람인 양 껴안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 내가 지금까지 가짜를 쓰고 있었다는 걸. 나를 공감하지 못하고 나조차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문장을 가지고서 나에게, 나아가 누군가에게 거짓 위로를 건네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당시 문예지에 투고하기 위해 한 달가량 퇴고해 오던 시들을 그 자리에서 전부 찢어서 버렸어. 그리고 다짐했어. 나를 먼저 공감하고 나를 먼저 위로하고 나를 먼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쓰겠다고. 나는 너에게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싶어. 너는 좀 반성해야 해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싶어. 믿고 싶어. 싱그러운 꽃에서 코끝을 사로잡는 향기가 나듯 싱그러운 사람에게선 언제나 마음을 사로잡는 진실한 향기가 난다고. 네, 저는 이 에세이에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싱그러운 꽃에서 코끝을 사로잡는 향기가 나듯 싱그러운 사람에게선 언제나 마음을 사로잡는 진실한 향기가 난다고. 상대방에게 나를 표현하는 시대죠. 나를 어필하는 시대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수많은 스킬을 배우고 또 누군가가 알려주기도 하고 주변에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본은 여기서 말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싱그러운 사람에게선 언제나 마음을 사로잡는 진실한 향기가 난다. 내가 진실로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스킬이 없더라도 저는 충분히 그런 향기를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스킬이 더해지면 그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멋지게 나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전제 조건은 내가 먼저 싱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나는 싱그러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저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 읽어드릴게요. 짧은 글입니다. 무너지는 순간. 삶이 무너지는 순간은 버거운 것을 견딜 때가 아니다. 매일 견뎠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다. 네, 끝입니다. 매일같이 그래 순간을 최선을 다하자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는데 내가 버텨낸 그게 무엇인지 모를 때 그때 오는 뭐랄까요 허탈감, 허망함 그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한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유 없이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고 바쁘게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대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보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의 목표가 생긴다면 지금 버티고 있는 이 순간이 나에게 작든 크든 의미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버티고 있는 이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꼭 그 상위의 목표를 찾아내 보세요. 그래야 버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더 잘 그 순간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있는 그대로 눈부신 너에게 몬말이라는 작가를 알게 돼서 기분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서점에 가시면 몬말 작가의 에세이를 찾아서 이렇게 후루루룩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쭉 눈으로 읽어내리시고 마음에 닿는 문구를 기억에 담아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이야기 들고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가온이었습니다.